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줄여서 추경안을 짰고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일 국회로 넘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른바 세금 퍼붓기다, 지방선거용 선심 정책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추경안의 내용 그리고 국회 통과 전망까지 일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예산안 하면은 보통 딱딱하고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짜신 분을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예산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본격적인 질문에 드리기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추경안이 적절하느냐, 요건이 부합하느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질문을 드렸는데 주무부처 예산실장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 추경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이유는 그 국가재정법 89조에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은 91년에서 96년도까지의 에코 세대가 다른 평균적인 것보다는 한 39만 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에코 세대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39만 명 중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한 14만 명 정도가 실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 달에 청년 취업자 수가 작년 2사분기에는 3만 1,000명이 늘어났었는데 4사분기에는 오히려 4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특이한 현상에다가 또 최근에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조선업, 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 위기 지역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용 위기 지역의 실업률이 2배나 이렇게 최근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은 이 대량 실업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정부가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을 제출하게 됐던 걸 말씀드립니다.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 저희가 이번 추경의 내용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실질 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추경안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34살 이하의 청년층이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을 하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런 보도들이 얼마 전에 일찍이 나왔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20만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일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임금. 두 번째는 열악한 근무 환경.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중소기업들의 부정적인 평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낮은 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가 해답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주거를 구하기 위해서 3,5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로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3년간 열심히 근무하고 일부 납입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 산단을 그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 커피숍 또는 운동시설 그리고 기타 위락시설까지 설치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소득도 확보가 되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접 지원, 뭐 세제 지원 이렇게 다 네. 포함이 돼서 뭐 평균적으로 1,035만 원이 네. 연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3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은 목돈도 좀 건지게 되고 예. 또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도 개선하게 되고 네. 또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나지 않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예. 중소기업이 나름대로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게 3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랬는데요. 3월 15일입니다. 15일이었습니까? 네네. 예, 기억하시네요. 그때 보면 당초 이게 중소기업의 이제 신규 취업자한테만 너무 혜택을 주면서 네. 기존 취업자들은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중간에 뭘 바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취업자에게만 이 3년간 3천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 그럼 기존의 중소기업이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도를 바꿔서 예. 당초에는 기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은 5년간 재직을 하면은 예. 본인이 1을 내고 예. 기업이 2를 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제도를 바꿔가지고 바꿔서 정부가 한 1천만 원을 더 줘가지고 3천으로 늘어나네요. 예, 저희가 지금 5년간 그래픽으로 근무- 준비를 했는데 예. 5년간 3천만 원이요? 예, 5년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예. 그리고 기간도 원래는 2년 예. 이상 근무해야만 됐었는데 예. 1년으로 낮추는 등 기존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자, 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일단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 지원에 대한 그 어떤 정책, 네. 돈이 이제 가장 관심인데 네. 보니까 창업,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창업 활성화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근본 대책에는 이제 청년들이 창업도 좀 활성화하도록 예. 많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기술 혁신 기술 혁신. 또는 기술 혁신은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 작은 혁신을 통한 저희들은 생활 혁신이라고 명명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과 생활 혁신에 대해서는 예. 기존보다는 지원을 대규모로 늘렸습니다. 예. 기술 혁신 창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오픈 바우처로 지원하고 예. 생활 혁신형에 대해서도 3,000개 팀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성공 조건부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예. 펀드에서 네.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험 혁신 펀드에 대해서 2천억을 추가 출자를 했습니다. 예. 또 하나 또 특이한 제도는 예.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세무 또는 회계 법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업 한 1만 개를 대상으로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줘서 그런 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혜택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대담 준비하면서 이 질문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규 사업 가운데 고졸자 취업 장려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혜택 수혜 인원이 상당히 많고 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또 야심차게 야심차게 예, 마련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고졸이 고졸.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대학 안 보통 가고 대학을 곧바로. 안 가고 취업을 하게 되면 좀 예. 인센티브를 주자. 예. 한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만 가는 비율이 가려고 하는 높죠. 게 너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예. 취업 초기에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으로 양복도 하나 맞추고 예. 넥타이도 좀 사게 되고 구두도 예. 사게 되고 예. 이렇게 되고 6개월만 더 추가 근무하게 되면 또 2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에 저 400만 원이라고 예, 표시가 되어 400만 있네요. 원을 합쳐서 지원하게 400만 원. 됩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대학을 이제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 대학을 가게 되면은 네. 주경 야독 장학금이라 해서 주경 야독 장학금. 예, 연간 320만 원을 또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예. 취업을 가져가지고
돈도 벌면서 네. 또 대학에 가게 되면 장학금도 받게 돼가지고 학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원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고용 위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기업 구조 조정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 그리고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 원 가량이 전체 중에 3조 9천억 원 중에 1조 원 가량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혹시 발표됐던 6개 고용 지원 지역 뭐 지정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이제 2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6곳으로 지금 확대하는 안을 정부가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 업종이 있습니다. 조선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조정을 겪는 근로자,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협력업체나 지역의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이나 근로자가 아닌 그 지역 사회의 소상공인, 지역에서 작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3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1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1조 원 규모가 그 지역만 봤을 때는 그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이 추경안이라는 게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당 말고 나머지 야당이 대체적으로 다 비판적인 뭐 어떤 당은 더 강하게 좀 반대하고 있는데 자, 통과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추경에 어떤 필요한 이런 심각한 고용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누구라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 경제 상황이나 청년의 고용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두말하면 뭐 정말 이런 점을 잘 설명드리고 설득을 하면은 또 야당에서도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의 목표 시기는 4월 임시국회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4월 임시국회 하여튼 노력하셔서 잘 합의가 돼서 통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